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펜타힐링 그 강민철 수장님과 함께하는 심리 Q&A 시간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예,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엄마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하나요? 네. 엄마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하나요? 네. 사연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부당한 또는 오빠와의 차별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생겨진 분노가 불혹이 넘어간 지금의 나이에도 엄마를 만나면 순간순간 화가 올라와서 친정에 오는 게 즐겁지가 않네요.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안쓰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기다가도 막상 얼굴을 대면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싫어했던 표정, 말투, 행동을 보면 분노가 올라와요. 게다가 전 워낙에 성격 형성이 뭐든 짚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높다 보니 가족 및 사람들과 분쟁이 많아져서 힘이 드네요.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상황마다 이놈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놈의 성격 왜 그런 걸까요? 선천? 환경에 의한 후천? 이유가 궁금해요. 이런 제 성격 탓인지 친정엄마를 볼 때마다 제가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 화가 어찌나 나는지요. 이렇게 매사에 분노 등이 많다 보니 건강에도 이롭지가 않고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 엄마에게 느꼈던 그 어떤 답답함이 이제는 신랑에게서 또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보여질 때 저는 또 올라오는 화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참고 지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화병이 생긴 듯 싶을 때도 있네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제 자신의 문제인 거죠. 이러한 저는 왜 그럴까요? 어떠한 노력 또는 연습이 필요할까요?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저는 이게 보고 일단은 근데 원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 다 대부분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요, 대부분 진짜. 안 좋다. 진짜 그게 그래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꼭 상담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 엄마에게 느꼈던 그 어떤 답답함이 이게 엄마가 싫어서 빨리 결혼했는 것인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는 신랑에게서 또는 시댁식구에서 또 보여질 때 엄마한테 벗어났더니 또 거기 또 있어.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 환자분 중에 부모님이랑 너무 엄마랑 안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분 많아요. 했는데 도피로? 웬걸 도피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왔더니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엄마가 호랑이 정도면 이건 거의 뭐 공룡이 있더라. 고질라가 있더라. 옛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엄마에 비하면 장난이 아니야. 10배 세다 10배. 뭐 그런 걸 막 토로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그런 계속 결혼을 하시는 건지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어머니에게 어떤 그 약간 탓하는 마음이나 어떤 힘들었다는 거를 전가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라도 있어서 그런 게 결혼에 작용을 했는지도 궁금했던 게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시댁 식구들이 또 모이실 때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얘기했던 어떤 일단은 심리적 배설 작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이분이 거의 40여 년을 참아온 셈이니까 지금 결혼한 이후에 참고 지낸 것도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언급한 게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부당하게 또 오빠랑 차별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당함에 대한 거 그리고 오빠한테 차별받으면서 또 어떤 모멸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분노는 이제 두 가지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순수한 분노,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겪어서 만들어진 분노도 있지만 이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또 느끼면서 그거를 덮기 위한 또 분노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분노가 정말 이제 점점 갈수록 주체가 아마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그 분노가 문제인데 짚고 넘어가는 본인의 성향을 약간 자책의 느낌이 좀 들어요. 자신의 아마 이것만 없으면 부침이 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짚고 넘어가니까 네. 더 분쟁이 많아지고 네. 가뜩이나 친정 식구 만났을 때 막 그냥 표정만 봐도 화가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고 또 막 짚고 넘어가고 하니까 더 계속 싸워서 네. 아마 나름대로는 내가 쌈딱처럼 굴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막 덤벼들지만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자구책 차원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거나요. 짚고 넘어가는 그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차피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시는 편이니까 왜 그런지 아는 방법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금방 뭔가 거슬리는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자신이 분노 참는 거 말고 네. 그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해보시면 일단 그거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안 되겠죠.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안 절대 안 될 되겠죠. 거예요. 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질 네, 거예요. 네. 그 안 넘어가질 때 자신의 심정을 봐야 돼요. 누가 어떻게 했네 이거 지금까지는 그쪽으로 아마 네. 포커스가 갔을 텐데 그냥 그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려고 할 때 이렇게 가버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인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한테 뭐 어떤 해를 입게 될까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자기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볼 만한 뭔가가 우려가 되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든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아하. 좀 높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당한 걸 당했기 그쵸, 때문에 그게 차별당하고. 마음속에 꼭 있을 거예요.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아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지. 속된 말로 핫바지로 보일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안 보이려고 네.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하나하나 네. 이제 본인은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너 왜 이렇게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니? 이럴 수 있어요. 본인은 그냥 사실관계를 그 확인하는 거고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뿐인데 네. 그걸 자꾸 이제 따진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고 막 뭐라 이제 또 맞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서서 내가 좀 심한 편인 것 같긴 해. 내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는 해. 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스스로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무시당했던 거 그렇지.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짚고 넘어가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짚고 넘어가게 될까에 대한 이제 대략의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무시당하는 느낌이 본인에게는 네. 고통스러울 정도라는 거죠. 네.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아이러니한 악순환이 발생해요. 짚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불쾌한 감정이 없냐 하면 여전히 분노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차라리 분노에는 시달릴지언정 수치심이나 모멸감에는 시달리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보다 분노가 덮는 거군요. 그쵸. 분노보다 더 큰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까 분노로, 그 원장님 말씀대로 분노로. 호랑이 피했는데 고질라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고질라보다는 호랑이를 대면하려고 하는 거죠. 이분에게 호랑이는 분노고 이분에게 고질라는 모멸감 수치심일 수 있어요. 오케이. 무시당하는 네네네. 거.
그래서 분노로 하나하나씩 수치를 담는다.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첫째고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아버님도 의사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의사가 저한테 맞긴 맞는데 굉장히 넌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된다.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하기 싫잖아요. 네네. 청개구리 심보가 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좀 그냥 이제 제가 동생보다 공부를 조금 잘했으니까 엄청난 부담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부담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버님이 그런 좀 잘 나가신 아버님이나 아니면 재벌 2세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의 고통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이 이제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경제를 일으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저희 아버님 너무 가난하게 자라셔가지고 자식하게 잘해줘야 되는 게 너무 강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의사시니까 우리 자식도 의사를 만들겠다. 그게 너무 강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없고 아하. 그냥 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또 동생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은연중에 얘가 첫째가 더 공부를 잘하고 할 것 같으니까 얘다 모든 전력을 쏟자. 아하. 그리고 동생은 매우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아하. 자기의 선택의 자유도 있고 아하. 뭐 압박감도 안 받고 저는 성적이 굉장히 부모님이 온 가족이 초긴장을 하면서 시험 성적에도 막 다 하고 동생은 뭐 시험을 쳐도 뭐 안 쳐도 전날에 잠을 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사각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참 이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의 책임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고통이 또 거기서 오는 고통을 사실 저는 조금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거를 공감이 돼요. 공감이. 근데 이제 또 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뭐 형만 많이 사랑하고 관심 쏟아주고 자기는 신경 안 썼다 이거죠. 자기한테 신경 썼으면 자기는 더 잘 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 카드가 다르고 맛이 다를 뿐이지 각자의 고통이 비슷한 게 조금씩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제 예전에 너무 이제 틀에 박히고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빠져도 대학교 때도 빠지면 교수님들이 다 아버님 친구시니까 네 아들 저기 불렀는데 답변하는데 네 아들이 아니더라? 막 이렇게 집으로 전화가 가. 저 그때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날씨가 좋고 그러면 좀 대출 맡겨놓고 나가는데 뭐 동시에 두 명이 같이 대답했다 들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용납이 안 되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탈선의 욕구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게 많았고 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관심을 좀 덜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받고 싶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이분이 오빠였다면 오빠는 또 첫째에서 오는 또 고통이 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첫째에서 오는 고통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또 오빠 입장에서 지금 막 공감되는구나. 좀 더 이제 하자 보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조선시대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밑에 동생들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왕이 돼서 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숙청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뭐 사각 보면 그게 되잖아요. 세자로 태어났는데 세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첫 번째 숙청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저 강태공처럼 어떤 정말 자유롭게 뭔가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제가 좀 오빠 편을 좀 들고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동생은 아니고 첫째 입장에서 살았는데 이게 그 첫째라 그래서 또 뭐 부모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나름 그런 다른 형태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려는 경향, 짚고 넘어갈 경향이 어떻게 보면은 분노로 수치를 덮으려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화병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제 두 가지 굵직한 접근법이 병행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일단 심리적인 배설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등지고 있었던 그 수치심이나 모멸감 얘네들을 이제 대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보다 마음가짐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세상에 좋다는 어떤 방법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안 느끼려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의 99.99%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멸감이나 수치심 어릴 때부터 아마 지긋지긋하게 느껴와서 새삼스럽게 뭐 대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그 떠밀리는 것과 그냥 밀어주세요 하고 자신이 그냥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이때까지는 네네네. 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이 마치 쓰나미처럼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네. 떠밀려서 그런 감정에 아하. 이제 시달렸다면 네. 이제부터는 일부러 네. 뭐 굳이 내가 짚고 넘어가면 안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제 굳이 안 짚고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한번 무시당하는 느낌,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직면하는 네. 일부러 느껴주는 아하. 이런 시도들이 좀 필요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래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무시당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실 자신이 변하는 건 자신의 없죠. 원래 본질 자체 변하는 네, 건 안 없잖아요. 변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무시를 해. 네.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의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어떤 내가 변하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마치 이제 이거는 주가가 잠시 떨어진다고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변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내면에 뭔가 좀 더 뿌리가 탄탄하게 있으면 네. 그럼 외면에서 오는 무시성 발언이라든지 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보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대 무엇이 보이는가? 그대 무엇이 뭐요? 보이는가? 보이는가? 제가 예전에 야소다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2005년인가 6년도에 낸 음반인데 그대 무엇이 보이는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그 욕하는 귀엔 욕만 들리고 감사의 눈엔 아하. 하여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또 보인다는 그런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러운 마음은 원망만 뭐 들리고 감사하는 그렇죠. 마음은 고마움만 느껴지고 그다음에 뭐 욕심의 눈엔 그 욕심만 보이고 뭐 이런 가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변하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좀 더 탄탄해지면 자신의 존재를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좀 더 탄탄하게 딱 만들어 놓는 작업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얘기를 하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뭐 남이 나를 뭐 미쳤다고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옛날에 진짜 뭐 천동설이 있을 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뭐 갈릴레오나 뭐 아니면 다윈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당신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도 돌아올게요. 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쵸.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무시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나만 혼자 우주의 비밀을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는 본인을 이렇게 근데 탄탄해져야 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걸 뭔가 팁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원장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네. 게요. 네. 요거를 좀 함축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자기 몸에 오물이 묻었다고 자기가 오물이 되는 게 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무시를 아하. 당하면 나는 형편없는 오케이. 인간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무시하는 거 받고 아하. 거기에 보태는 거죠. 아하. 무의식적으로 알게 아. 모르게. 아, 그럼 난 거지 같은, 난 형편없는 인간인가 봐. 음. 나는 관심 못 받을 만한 인간인가 봐라는 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보태지면 네.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지. 네네. 그래서 모멸감이나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지. 원장님 말씀대로 무시 당했다고 무조건 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심지어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했어요. 이거는 오물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오물을 투척했어요. 그럼 이제 내 옷도 더럽혀지고 내 몸이 더럽혀지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물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수님한테 뭐 썩은 계란을 던진다고 예수님이 썩은 계란이 되진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면에서 뭔가 해답을 찾다 보면 내면에서 많은 어떤 해답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게 변하실 수 있을 어떤 가능성이 저한테는 확 느껴지는데요. 네. 이분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낀 사람 많아요. 맞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배설도 필요하고요. 네. 방금 얘기처럼 오물이 묻었다고 해도 오물이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맥락에서의 오케이. 좀 개념도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물 묻은 거에 대한 그 더러운 느낌 있죠. 아하. 거기에 네. 적응하는 것도 적응.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건 없나요? 제가 갑자기 문득 드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무시해주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하는 거지. 네.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넌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는 옷 입는 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상처받게 그거를 상처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꾸 약간 스파링. 그러니까 일단 감정 강화 훈련인데 네. 그런 거는 없나 혹시 궁금해서 그리고 서로 얘기한 것이 너는 참 뭐 그렇게 약간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 상처받을 수는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또 올라와서 또 그걸 알게 되고 또 내가 이렇구나 하고 막 또 서로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또 막 그게 또 정화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강도가 좀 세긴 세네요. 네, 제 상상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그 대처 방식, 건강한 대처 방식까지 한 세트로 해서 네. 이게 같이? 딱 제한된 어떤 포맷으로 그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 정말 제대로 심리치료 기법으로도 그것도 그런 거 배설. 있어요? 일단 그게 집단 배설이네요. 예, 그 심리극 중에 이게 딱 세팅된 그게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간간히 그런 뭐 일종의 시도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분이 이제 욕을 하는 사람 입장이 되고 그 이제 의뢰인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럴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건강한 대처 방식까지 일일이 알려주면서 그거를 입 밖에 내보는 그래서 건강하게 대처를 해보는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시도를 해보기는 해요. 상처 실제로 연극이지만 상처 받으면서 그 상처를 딛고 이제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해주는 그렇게 거죠. 서로 무시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솔루션까지 그걸로 같이 끝나버리는 하면은 곤란하겠죠. 더 좋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 이번에 요 엄마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는 경향, 그 다음에 분노로 수치를 덮는 거, 뭐 이런 것들. 요 사연은 조금 더 상담과 어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네. 사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네, 힘을 가지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힘을 가지세요. 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